나를 지킬 수 있는 말하기의 힘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5가지인데요. 스스로 높인다, 주도권을 잡는다, 무례한 사람에게 대응하는 법, 거절을 미안해하지 말자, 눈물 나는 상황을 대비하자. 이 5가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스스로 높인다. 우리가 되게 겸손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남들도 다 이만큼 하는데요. 뭐 이렇게 나를 낮추는 표현들이 많고요. 심지어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쑥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과 나를 인정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제가 예전에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이모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와, 이모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수야, 주부들은 다 이만큼은 요리한다. 역시 우리 이모도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이시는구나 생각했었는데요. 이모한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모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각종 반찬을 이처럼 맛있게 하는지, 그리고 간은 얼마나 딱 맞는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집집마다 놀러 갔을 때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다. 이모는 정말 특별하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이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스스로가 나도 잘하는 점이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쓸 때도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정부에서 인구 통계를 위해서 지은 말이기도 하고요. 취준생, 실업자, 실직자, 취업자 이런 거. 이 말을 굳이 나를 표현할 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취준생들을 제가 자주 보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게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저는 취준생이라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모임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미래 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저 역시 취준생 시절이 길었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인데요. 만약 아나운서를 준비한다. 저는 미래 아나운서입니다. 하면서 나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저는 미래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창업한 사람들도요. 사업자 냈죠? 그들은 다 대표님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등록할 때 대표 이름을 쓰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다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 창업한 사람들 아직 수익 나지 않았고요. 사업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계속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저는 사업 준비생입니다 뭐 이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이 내게 더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 이미 내 것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도권을 잡는 건데요. 나를 지키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주장하기보다, 나를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나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어디서든 아무 때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고객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것보다 일부러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끊습니다. 고객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제가 5분 뒤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하세요. 해보세요. 이처럼 대화를 주도해서 하는 힘을 기르면 의견을 잘 낼 수 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 주변에도 있어서요. 요즘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음식을 잘 못 골라요. 그 이유는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기 때문이고 음식에 그만큼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반면 저는 잘 고르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저는 편식도 심해갖고 음식을 하나를 먹을 때 제대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맛집도 이미 제 머릿속에 많이 골라놓고 맛집을 어디 알려주면 그걸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고르고 뭘 먹을 때도 잘 주장을 하는 편인데 이런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맞춰주죠.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 역시나 이번에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지 않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동대문역 거기 맛있어요. 가시죠.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잘 표현하다 보면은 내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똑같아요. 오늘 어디서 만날까? 너 어디서 끝나? 넌 어디가 편해? 이렇게 묻지 말고요. 바로 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에 경복궁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 무례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응할까? 이건 참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싸움을 일으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끝에 단계별로 재치있게 표현하는 전략을 짜봤습니다. 1단계는 약간 무례한 사람 있죠. 이때는 유쾌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머! 요즘 이런 말을 이렇게 씩씩하게 하는 사람 나 너무 오랜만에 보네?
또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약간의 말실수를 했구나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2단계는 무례한 사람. 그럴 때는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할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쏘아 붙이지 말고요. 내가 할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히 냉철함, 이런 냉소적인 뉘앙스가 풍기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고요. 3단계는 진짜 너무 무례했을 때 있죠. 그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의도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섣부르게 또 이 사람 무례하다라고 판단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식당에 갔는데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한다든지 툭툭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근데 이때도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말투만 보고서는 무례하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죠. 나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단어를 썼을 때 무례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지금 하신 이야기는 어떤 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죠? 제가 더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맙시다. 왜냐면 거절을 한 사람보다 부탁한 사람의 미안함이 더 크면 크지 거절한 사람은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저임금, 시간 외 수당, 근무 시간, 정부에서 또 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시간이 돈으로 환산돼서 가치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무리하게 시간을 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무상으로, 친하다는 이유로 재능 기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원칙을 세우셔야 해요. 기부잖아요. 기부.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가자 권할 수는 있지만 강요해선 안 돼요. 인간은 자기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 일을 하는 건데 재능 기부를 해달라 라고 하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기부는 제가 원할 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또 기부란 진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서 하는 거지, 이익을 창출하는 곳에서 재능 기부를 해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그 일을 하면 대가는 무엇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 우리 사이에 무슨 또 돈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은 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가타부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단칼에 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요, 발음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히읗에서 바람소리, 쌍시옷을 강하게 내기,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따라해보세요. 안 합니다. 히읗에서 안 함. 바람 뺐고요. 두 번째, 쌍시옷에서 주목하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미안하거나 말거나 할 게 없고요.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부터 스스로가 더 생각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눈물이 날 때 어떡하냐, 화가 날 때 눈물부터 난다,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이 나서 말을 잘 못한다, 난 울보가 아닌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예전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 자체가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울면 많이 울지만 자주 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일로 오셨죠? 제가 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나서 의사 선생님이 티슈 주고 이랬어요. 그때의 마음이 아마 수강생들이 겪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제가 울었던 이유가요,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전 병원까지 찾아간 거였고, 그때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들이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게 슬픈 일인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친구나 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릴 때도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줄곧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 일기장에 제가 제 상황, 사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친구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담담한 거죠. 왜냐면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배출했었기 때문에 정돈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흥버트님 싸우다가도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면
방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셔야죠. 자기야, 나 글 쓸 타이밍이야. 이러고 들어가서 정리해보는 것도 좋죠. 왜냐면 눈물 나면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보다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더 담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글로 정리하고 나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시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리해볼게요. 스스로를 높이자. 겸손한 것과 나를 인정하는 건 다르니까요.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계속 격려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서 아무거나라는 말 빼고 오늘 어디로 나와? 오늘 이거 먹으러 가자. 정하는 훈련 해보시고요. 무례한 사람한테는 반응보다 대응을 하세요. 단계별로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하되 정말 무례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의도를 물어보고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요. 거절을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다루시고요. 끝으로 나의 마음이 지금은 어떤지, 지난날의 힘든 것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훈련을 해보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무장할 수 있을 겁니다.